2021년 1월 25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월요일 날 출근하시느라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봄 날씨였어요. 네. 봄 날씨라서 겨울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거나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추위가 몇 번 더 찾아올 것 같은데 방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겨울이라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에 좀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외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대신에 마스크 쓰고 사람 많은 데 피하면서 좀 나름 산책도 하시면서 그 바깥 공기 좀 쐬면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제 방송 오신 거 다들 환영하고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명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투수왕새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사연을 굉장히 자주 보내시는 분이죠.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보내는 것 같은데 항상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저하고 제 친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붕어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친구가 저희 가정교사로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저한테 너는 집안 환경이 좋지 못했으면 대학 근처에도 못 왔다 라는 말을 해서, 저는 그 말에 대하여 너는 공부 좀 하는 것 빼고는 세상 물정 모르는 가난한 바보가 아니냐는 말을 해서 친구하고 저는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심하게 싸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로 화해는 했지만 둘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조금 어색합니다. 앞으로 둘이서 잘 지내라고 붕어 형님께 혼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는 친구가 아니라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친구라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사연자분이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엄청 잘해요. 공부를 엄청 잘해. 근데 좀 이 친구의 단점이, 좀 제가 전에 들어왔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고지식의 끝판왕이에요. 고지식의 끝판왕입니다. 좀 이 친구한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점이 심히 우려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저 수강생님이 평소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 친구분이 이제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봐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봐주면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서로한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가 찝어 드릴게요. 그 같이 계십니까 혹시 수강생님? 같이 듣고 있어요? 아니면 혼자 듣고 있습니까? 두 분 지금 이 방송을 같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강생님 혼자만 듣고 있어요? 네, 덕영님, 네, 들어가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전 일단 둘이 같이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수강생님보다 그 친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저런 말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너는 집안 환경이 좋지 못했으면 대학 근처에도 못 왔다. 근데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디비님도 알잖아요. 디비님이 다니는 학교에 이거는 머리가 안 되면 들어올 수 없는 학교잖아요. 노력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노력한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집안 환경 뭐 좋고 안 좋고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좀 뭔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디비님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디비님이 워낙에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 여지껏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고 나는 항상 D가 없었고 이 공부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고 오로지 공부만이 내가 현재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굴레나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잖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건 센 자극이 아니에요. 자극을 줘도 좀 나쁜 자극이야. 이건 자극이 아니라 약간 자존심을 좀 뭉개는 말이에요. 뭉개는 말. 수강생도 그렇고 친구분도 그렇고 이제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자존심에 대해서 발끈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내가 어때서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 맞아요. 대단한 사람 맞는데 제가 전에도 님 얘기했지만 그거를 남한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랬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도 나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대학교 같은데 뭐 스카이나 좋은 대학교는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붙었다고 쳐요. 그런 공무원 시험 붙었다 하더라도 공부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붙은 사람도 있어. 붙은 사람들도 다 다양하고 대학교 들어온 사람도 다 다양해.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가치관과 학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이 대학교 문턱을 들어왔다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 직급을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환경과 공부 방식이나 공부 환경과 각자의 어떤 학습 스타일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어떤 마인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 이걸 뭐 그 두 분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공부했으니까 너도 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강생 입장에서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본인이 하는 그 공부 방식이나 어떤 그런 교육 방식이 보통 사람이 할 만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표본 방식은 아니라는 거야. 물론 평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밖에 노력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성적과 그걸 얻었겠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님 그때 뭐야 그 친구분 과외 고민 상했다 했잖아요. 과외 왜 잘리겠어요? 왜 못 잘리겠어? 그 과외 듣는 학생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르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과외 왜 잘렸는지, 왜 번번이 잘리는지. 학생의 입장이 펴가지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학생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좀 긴장감을 풀고 그 학생 입장에서 맞춰가지고 좀 고민도 들어주고 하면서 그 말친구도 되어주며 어떤 이 과목에 대한 공포심과 어떤 불안감 그리고 그 친구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보니까 그때 고민 사연할 때를 보니 그때 영상을 지우긴 했지만 그때도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약간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난 이렇게 혹독하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혹독하게 해야 돼. 그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본인한테만 당연하지 상대방한테 절대 당연하지 않다고. 그리고 과외를 왜 하겠냐고. 내가 이 과목을 너무나도 어려워하니까 과외를 하는 거예요. 자, 가정교사라니까 가정교사도 어떻게 보면 과외죠. 지금 수강생이 과외를 받는 거잖아요. 과외를 왜 받아요? 수강생님이 어려우니까 받는 거야. 쉬우면 왜 받겠냐고. 혼자서 할 수, 혼자서 고쳐 따라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으면 왜 이거를 과정교사를 받으려고 하겠냐고요.
수강생님도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내 혼자서 극복이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온 방식을 그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너도 따라가라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어떤 분야에서 안 이어지고 극복이 안 된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친구를 잘 관찰해야 되는 거죠. 수강생이라는 사람을.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약간 맞춤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그래도 전에 얘기했지만 그 수강생님과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과 그 친구분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마인드가 너무 극성향이에요. 극과 극이란 말이야. 극과 극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름을 인정하라고. 공부를 같이 함에 있어도 공부 스타일과 학습 스타일이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해왔던 방식대로 못 따라갈 거예요. 수강생님이 절대로. 못 따라가면 어? 넌 집안 환경이 좋으니까 어? 집안 환경이 좋으니까 여기 왔지 못했으면 너 집안 환경 안 좋고 나하고 비슷한 환경에 넌 여기 근처도 못 왔을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데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게 애시당초. 본인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내가 그때 고민 사연 그때 가요 얘기했을 때 본인이 듣고 나서 바뀌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님도 고집이 굉장히 쓰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자 디비님 이제 3학년이죠. 님이 가지고 공부라는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3학년 4학년 끝나면 뭐예요? 졸업이잖아요. 그 뒤에는 이 공부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물론 학교 다닐 때는 공부라는 게 굉장히 작용하겠지. 성적, 스펙 중요하니까. 근데 이걸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학사 학위 따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공부 외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뭐 외모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공부에 따른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옵션이라는 거지. 성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디비님.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친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사회에서 튀어나오면 이거 굉장히 본인한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사회에 나왔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어떤 느낌 드냐 하면요. 제가 뭐 수강생도 그렇고 그 친구분도 그렇고 어떤 느낌 드냐 하면 뭔가 사람들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이 진지한 대화 있잖아요. 속 대화를 좀 많이 안 해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무조건 내 혼자서 헤쳐나가고 혼자서 극복하고 혼자서 내가 다 해야지. 이런 걸 너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온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뭐 상대방 수강생님한테 당연하겠냐고.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다투고 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두 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타협점을. 여기서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또 싸운다는 거야, 이걸로. 이런 말 또 나온다는 거예요. 너는 집 환경이 좋지 못했으면 대학 근처도 못 왔다.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싸웠잖아. 하회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나랑 내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가졌던 그런 학습 방법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수강생이니까 대화를 많이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뭐 인생 대화도 그렇지만 이 공부와의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 그러면서 야, 수강생아 너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수강생도 보면 공부할 때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잘 진행되다가 어디가 막힐 거야. 막히는 게 있으니까 요거를 좀, 그러니까 수강생도 그냥 하지 말고 막히는 부분이 있어 막히는 부분을 체크해놔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쉽게 설명해달라. 설명을 하더라도 최대한 본인식 들어봐 설명하지 말고,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디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하면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 걸 만드는 건 익숙한데 남의 걸 만들어주는 능력은 이제 현저하게 부족한 거예요. 남의 걸 만들어주는 능력. 예. 근데 그런 걸 키우려면 좀 그 상대방과 어떤 공부에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딘가 부족하다. 어디가 약점이 있다. 어디가 안 넘어간다.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 사람이 눈높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쉬웠지만, 나한테는 쉬웠고, 나한테는 그냥 별로 어려운 게 아니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어려워서 못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독하게 말도 안 되게 이 허들이 높아가지고 넘사벽이라서 숨이 턱턱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생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못 넘어가서 정말 미치겠는데 저 사람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근데 이거 봐봐. 이 대화를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 심도 깊은 대화를 안 해보면 이 진도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 그래서 뭐 뭐 그 친구분도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음. 그런데 그런데 있잖아요. 계속 나가려면 다름을 인정해야 돼. 다름을 인정하고 뭐 이 친구한테 어드바이스 해줄 게 있으면 내가 가진 방식을 그대로 접목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좀 편한 방식을 권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저 말은 잘못된 거야. 저 말은 자극받으라고 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음, 자극받으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야 그래도 너 나중에 3학년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잘 받는 건 통지표두고 여자친구가 자랑하고 싶지 않냐?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 아니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당당하게 성적 잘 났다고 당당하게 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것처럼 뭐 너는 너는 운 안 좋았으면 여기 오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노력은 뭐가 됩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수강생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학생들 과외하는데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니 과외 시장이 완전히 아웃이에요. 이건 자극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봐도 자극이 아니에요. 약간 깔아뭉개려고 하는 말 같아. 집안 환경이 좋건 안 좋건 간에 그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를 가려면 누구나 공부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또 집안 환경이 좋아도 뭐 대학교 근처도 못 가는 사람도 많아. 머리가 돌이라서. 네네네. 아,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다 보내세요.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잘못 본 거야. 이거 굉장히 약점이에요. 그 친구분. 약점이야. 나랑 환경이 좀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을 같이 절하시키는 거를 편해도 이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디비님하고 수강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서로 환경이 다르고 나이가 들수록 친할수록 서로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면 안 돼. 민감한 부분은. 민감하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건드리면 안 돼요. 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가 아니야. 친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야. 친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가면 안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뭐 또는 뭐 또 다른 인연을 위해서 각자 정진을 하고 뭔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 이제 수강생님이나 그 친구도 머리가 클 대로 컸고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해왔던 것들이 소중하고 거기에 대해 무시받는 거 싫어한다는 걸 아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런 걸로 예민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얘기하면. 걸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반복되면 둘 사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친한 관계일수록 뭐 약간 장난친다거나 욕한다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이 별로 오래 못 가더라고. 오래 못 가요. 남의 치부를 함부로 드러내고 남의 물건 함부로 쓰고 내 개인 공간 함부로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반복이 되면 참을 수 없잖아요. 친할수록 더 잘 알수록 같이 있을수록 서로한테 민감하거나 좀 아픔이 될 수 있고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피하셔야 돼요. 예. 피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오래 알고 더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것이라는 거 더 잘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지금 이런 얘기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둘 다.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 서로 기분만 안 좋고 오늘 하루 이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공부해봐야 눈에 들어오겠냐 말이죠.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좀 자존심을 긁는 서로한테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자 여러분 각자 두 분 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잖아.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긁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각자 마음 한가운데가 뭔가 힘들어서 나한테 고민 사연도 많이 보내고 내보고 봐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서로가 아프다는 거 아는데 거기서 또 긁어버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긁어버리면 약간 아프겠어요? 심하게 아프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긁어버리면 내 아픈 상처를 긁어내버리면 그러니까 더 하면 안 되는 거야. 각자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마음의 상처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더 건드리면 아프니까 더 피하고 더 감싸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분이 수강생님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못한다거나 본인한테 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감안하셔야 돼. 감안하셔야 돼. 그리고 거기서 뭔가 가르치거나 이제 조언할 때는 나라는 기준을 빼버려야 돼요. 나라는 기준을 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가 뭘 어려워할까?
어디를 힘들어할까?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눈높이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율해 가면서 좀 수강생님이 지금 하는 어떤 공부나 어려운 부분을 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어려운 이런 난제들을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한번 좀 싸우고 나서 느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각자. 그 사연자분하고 이제 친구분하고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친한 친구일수록 안 싸우는 게 좋아. 왜 옛말에 있잖아요. 뭐 싸우면 정든다고 하는데 그 옛말이에요. 요즘엔 아니 싸우면 정드는 게 아니라 적대입니다. 적대. 싸우면 안 돼요. 요즘에는 어린 나이 때도 싸우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싸우면 요즘에는 경찰서 갑니다. 정말로. 옛날하고 다릅니다. 우리 때는 달라요. 둘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범죄라는 거지. 요즘에는 성인들끼리 친구끼리 싸워도 경찰 부릅니다. 서까지 가요. 좀 심하게 싸운다 싶으면 법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 있어 싸우면 안 되고 웬만해서는 그런 이제 예민한 것들이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좀 아셨으니까 앞으로는 안 하시겠죠? 앞으로는 이번에 있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죠?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싸우고 나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많잖아. 잃어버린 것들이 많잖아요. 둘 다. 맞잖아요. 지금 싸우고 나서 오늘 솔직히 기분도 꿍해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 공부라는 것도 알잖아요. 공부해본 사람도 알잖아요. 뭔가 기분이 뭔가 좀 화나고 뭔가 좀 불쾌하고 하잖아요. 공부가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감정이 뭔가 좀, 이, 활활 타오르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 집중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마 공부를 좀 공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봐봐, 이것도 손해잖아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평정심이죠, 평정심. 마인드란 마음을 최대한 온화하게, 물 흐르듯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싸우고 나서 서로 약간 감정이 좀 예민해지고, 음, 바이오 리듬이 깨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어온다는 거지. 오늘 가려고 했던 진도나 공부 분량을 못 뺀다는 거죠. 나름 손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걸로 뭐 얻을 게 없으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시고. 전 두 분이 둘 다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좀 그 친구분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친구가 좀 어렵고 본인 딴에 좀 답답하더라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답하더라도. 그래도 수강생님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엔 책상에 앉으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스스로 책상에 앉아가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강생님 같은 게 나름의 동기부여 생겼잖아. 나름의 어떤 동기부여 생겼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하염없이 뭔가를 걷는다고 하면 지금 뭔가 목표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잖아. 그것만으로도 수강생님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서로 응원하면서 힘든 게 있으면 좀 도와가면서 그렇게 좀 서로의 우정을 키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강생님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